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만약 상사가 아들러였다면 스타트. 이번에는 오구라 히로시 씨가 쓴 만약 아들러가 상사라면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힘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해서 실수도 많고 더 이상 회사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남자분의 경우에는 여자에게 인기가 없다거나 이럴 때는 아들러의 심리학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러라고 하면 미움받을 용기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아들러 심리학으로 대처한다면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기분도 사라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예를 들어 영업으로 하루 10건을 돌아다녔는데 한 건만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보죠.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면 되겠지만 안 되는 것에 주목하는 버릇은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안 된다, 해도 의미가 없다, 포기할까? 라고 생각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없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번을 해서 한 번은 성공한 것도 사실이 아닐까요? 물론이죠. 그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먼저 하루에 10건씩이나 영업처를 돌아다닌 것만으로도 잘한 것입니다. 또한 평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000원 전철을 타고 지각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요? 모두가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100% 중에서 5% 정도 지금 잘 되지 않는 부분에만 주목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할 수 있는 95%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마치 100건의 댓글 중에서 5개의 나쁜 의견이 있다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100% 전부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부분만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한다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영업처를 10건 돌아다녀서 한 건의 계약을 성공을 했습니다. 매일 지각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방법을 바꿔본다면 좀 더 성공률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최저 하루 20건의 영업처를 돌아다닌다면 2건은 계약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해보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 중에서 안 되는 5%만 보고 포기하거나 기분 상하는 것은 버리자라는 겁니다. 일을 잘하지 못해도 자신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다음은 일을 잘하지 못해도 자신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일을 잘 못한다라고 해서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있지 않을까요? 후배로부터 눈치가 보인다거나 일을 잘하지 못해서 남들에게서 상대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기능 가치와 존재 가치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기능 가치라고 한다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든가 이 정도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스킬입니다. 회사라는 곳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기능 가치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훌륭하다,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기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기능 가치가 낮아져도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나 자식, 친구들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업무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존재 가치가 있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의 평가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함에 있어서 결점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나 자신은 결점투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외모가 안 좋아서 좋아하는 이성에게 말을 걸지 못하거나 머리가 나빠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성한 부분에만 주목해서 그것을 변명거리로 도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인간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한 자신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면 쇼크일 수 있습니다. 좀 더 키가 크고 좀 더 잘생겼으면 하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냉장고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사람마다 성격이나 얼굴, 성격이 다르듯이 여러 가지 식자재가 들어있죠. 여기서 자신의 냉장고의 내용물을 보고 만들 수 없는 요리만 생각하다면 끝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냉장고에 있는 내용물을 조합해서 어떻게든 요리를 만들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식자재를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키가 컸으면, 좀 더 머리가 좋았으면 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거죠. 자신에게 없는 것만 주목하면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지금 있는 것에 주목해서 나는 이걸로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100%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한다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문제를 타인이나 환경 탓을 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성우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합시다. 이것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를 하더라도 성우를 목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어떤 충고를 받더라도 그런 것에 일체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전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성우가 되는 것을 반대해서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래는 성우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100%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부터라도 인생은 자신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린다면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 맡겨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은 매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셨나요? 일을 하고 계셔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으시죠?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들러는 타인을 반드시 기쁘게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를 합니다. 그럼 왜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뿐이라고 합니다. 즉, 주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금이나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누군가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게임을 24시간 하고 있을 때 허무해지는 것은 그런 이유일까요? 그러나 게임 실황을 한다면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요.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실감한다면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누군가를 기쁘게 해보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긍정적이지 마세요. 다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자입니다. 무엇이든 무리하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가는 도중에 10,000원 전철이 싫다고 해봅시다. 이런 싫어하는 10,000원 전철을 타고 가면서 10,000원 전철 최고! 혼잡한 상태가 기분이 좋아! 라고 너무 무리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기에 정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목하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목하지 말고 받아들인다고요? 그냥 보는 겁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어렵나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직접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목소리, 용모, 분위기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과 화장실에서 함께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볍게 인사 정도는 하겠지만 보통은 신경 쓰지 않죠. 부정적인 감정에 주목해서 난 네가 싫어!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하나요? 말하지 않죠.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싫어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별도로 그 이상 근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합시다. 다음은 실패하면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침울해지기 마련입니다만 이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부분에만 너무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발주의 실수로 인해서 바나나가 1000박스나 도착했다고 합시다. 이 실패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확인 작업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발주 실수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경험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한다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트위터로 도움을 요청해서 발주 실수의 바나나 1000박스를 전부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발주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더블 체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그렇지만 모든 것을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동적입니다. 대학을 졸업 못한다 하더라도 1년간 휴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인이 되었다면 할 수 없었던 해외여행을 한 달간 다녀온다거나 일하지 않고 흥미가 있었던 책을 매일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자기 자신 혼자서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출근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면 용기가 날 것입니다. 일을 잘하지 못해도 자신의 존재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입시다. 인생이란 100%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뿐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합시다. 모든 것에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합시다. 마지막으로 아들러의 생각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아들러는 먼저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해서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것에만 주목해서 절망적인 마음만 가진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체험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용기가 생겨서 활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러의 철학은 심플하지만 속이 굉장히 깊습니다. 만약 지금 절망적이거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들러를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